한국사진가로운 구본창 편 2부 시작합니다. 2000년대 한국 사진은 그 이전과 매우 다릅니다. 이전보다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여 이제 서구 사진을 추종하고 따라하고 닮으려 했던 것에서 물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본창입니다. 그러니까 1985년부터 현재까지 구본창의 사진을 바라보면 한국 현대사진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구본창의 사진을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면 크게 두 가지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 자아와 자신을 둘러싼 가족에서 생성된 사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살아가는 민족과 역사에서 생성된 사진이 있습니다. 전자가 90년대까지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90년대 이후, 즉 2000년대 중심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보실 탈 시리즈가 2000년대 구본창의 사진의 큰 핵심을 이루고, 그리고 백자 시리즈가 그만큼의 무게로 또 하나의 핵심을 이룹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제게 구본창의 대표작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80년대는 긴 오후의 비행, 90년대는 태초에, 2000년대 전반은 탈, 후반은 백자를 꼽겠습니다. 80년대 긴 오후의 비행은 자아의 접점에서 중요했고, 90년대 태초에는 현대사진의 형식 실험에서 중요했고, 2000년대 탈과 백자는 민족과 역사의 접점에서 중요했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가 나이를 먹어 원숙해서 그럴 뿐, 사진적으로나 표현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탈 사진만 해도 탈이라는 감춤은 이게 없다면 어쩌면 그는 안 찍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감춤, 드러나지 않음이 그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보실 백자 사진이 구본창의 시그니처 사진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기에 효자 사진이라 합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집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진이죠. 그런데 여기서 편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백자 사진이 보여주듯이 구본창은 담백한 편안미를 선호합니다. 즉 복잡하고 요란하고 주목해야 하는 소재를 피하는 작가입니다. 그가 눈에 띄지 않는 은은하고 은밀한 사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려한 빛깔의 기죽적 청자보다는 담백하고 소박한 백자를, 또 구중궁궐에서 때타지 않은 청자보다는 사연 많고 한 많은 백자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촬영은 쉽지 않습니다. 밝기며 심도며 디스턴스와 스케일 정조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기본이고 철학, 미학, 감각 없이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죠.
이제 보실 사진은 곱돌입니다. 백자를 찍으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온 사물이었습니다. 곱돌 역시 조형적으로 구본창이 좋아할 요소들을 갖추고 있죠. 이제는 하얀색이 아닌 까만색이고 백자처럼 작고 아담하고 은은한 조형성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올릴만한 작은 사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작가의 눈에 들어올 사물이었습니다. 이제 보실 사진은 종이꽃입니다. 자화에 대한 작가의 말이 없어서 이 작업의 동기를 잘할 수는 없지만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사진으로 12폭짜리 병풍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제 보실 사진은 비무장지대 사진입니다. 이 작업은 작가의 의지에 따라 선택된 대상이 아니었죠.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 여러 작가들과 함께한 프로젝트로서 각자의 작가들이 6.25를 해석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구본창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작은 오브제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역시 지금까지 구본창의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깃든 사물을 선호합니다. 또한 말해지지 못한 사연 있는 사물을 선호하고 그리고 그 사물들이 작가에 의해 생명을 얻는 부활을 선호합니다. 당연히 그가 6.25 때 병사들이 남긴 시간의 자국들을 놓칠 리 없었겠지요. 이제 보실 콘크리트 광화문도 역사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경복궁에 갔다가 세월 앞에서 부침을 거듭하는 해체되고 조각난 광화문의 잔해들을 보고 찍었던 사진들이죠. 탈을 찍으면서 젖어든 역사, 민족에 대한 인식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사물들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봅니다. 이제 보실 사진은 구본창의 후반기 작업 황금입니다. 역시 조선의 백자에서 확장된 역사적 사물성입니다. 흰 백자와 검은 곱돌이 쌍을 이루듯 흑백의 사물성과 컬러의 사물성이 쌍을 이룹니다. 이 작업은 처음에 페루 리마의 황금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시작했지만 마침내 2023년 꿈에 그리던 국립경주박물관의 황금 유물을 촬영할 수 있었죠. 구본창의 황금 시리즈도 컨셉은 하나였습니다. 오래된 시간 너머의 어떤 것들이 자신에 의해서 말해지고 부활하는 어떤 떨림과 경외스러움을 만지면서 느끼는 것이었죠. 구본창이 정물을 좋아하고 작은 사물들을 좋아하는 것은 이리저리 만져보고 구석구석을 느끼는 촉각성 때문입니다.
만지면서 찍느냐, 만지지 않고 찍느냐는 굉장히 다른 감각의 문제이죠.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9번창의 항해를 보면 전시 마지막에 이르면 열린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편안하게 보시고 나가시라는 뜻인지, 아니면 작가에게 아직 할 말이 남은 사진이란 뜻인지 모르지만 어디에도 속할 것 같지 않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진들이었죠. 전시장 마지막 사진은 항해를 시작했던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보실 사진은 9번창의 시간의 초상입니다. 아시다시피 9번창은 사진가 너머에 있습니다. 작가는 물론이고 기획자, 교육자, 광고사진가에게 이르기까지 지나온 자국들이 참으로 방대합니다. 너무도 방대하여 주요 사진집, 주요 전시, 주요 자치들만 다룹니다. 또한 시간의 초상들도 가급적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물들, 특히 저하고 관련된 시간의 초상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구본창 선생이 처음으로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데리고 갔던 사진입니다. (2007년) 구본창 선생과 도쿄 방문 사진입니다. 우측은 이자와 고타로 일본 큐레이터입니다. (2013년) 경주연 대사진 캠프에 초대된 모습입니다.
끝으로 202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구본창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가 삼남삼녀의 큰 가족이었는데 제가 5번째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시절에 나도 사실 주목받지 못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또 내가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대외적으로 굉장히 씩씩하게 사교적이지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물건들에 관심을 갖고 오히려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에 내가 애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의 성향이 아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작가 활동을 하면서 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수집품들은 어떤 순간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벼룩시장이나 그런 특별한 곳에서 아니면 누가 쓰레기를 버린 곳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처음 그 샤시르라는 그 대상을 봤을 때 목적도 몰랐고 문 앞에 왜 이런 것들이 서 있나 꼭 우리나라 그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식의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도르하루방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촬영할 때
아무래도 그 대상물이 굉장히 어떤 건 작고 뭐 불과 한 3, 40cm 되는 것도 있고 한 7, 80cm 되는 거 있고 다양한 크기인데 우리 시선으로 그냥 내려보면은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낮은 데서 높게 보려고 거의 내가 기다시피 찍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보면 거의 트라이포드를 낮게 놓고 내가 엎드려서 막 땅바닥에 낮은 포복하듯이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탈은 어린 시절에 옆집에 사시는 분이 탈에 대한 박사셨어요. 그분 댁에 어린 시절에 놀러 가면 탈을 이렇게 만들어서 견본을 그 샘플로 표본을 만들어서 늘어놨던 것을 본 기억이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탈에 대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관심사였는데 딴 때는 안 느꼈는데 무대에서 탈을 쓴 사람이 공연을 할 때와 달리 내 바로 옆에 마스크를 쓰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계시처럼 저거를 찍어야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봤던 탈과 전혀 다른 느낌의 매력이 다가왔고 내가 찍으면 이제까지 알고 있는 탈과 다른 느낌의 탈의 느낌을 내가 찍지 않을까? 이걸 내가 표현할 여지가 있다. 내가 작가로서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느끼게 된 계기가 있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아름답다는 거는 사람 각각의 그 보는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가 다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렇게 엄숙함, 숭고함, 침묵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를 그거를 내가 뽑아내려고 그러고 그런 걸 찾아내고 사진에 담겨서 제3자한테 그런 느낌이 전달될 때 그게 내가 보람도 있고 이게 조금씩 살아나는구나. 정말 그 죽어있는 작품인데 다시 숨을 쉬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게 해주는 일종의 마법사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내 사진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열심히 아직까지 그 주제로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사물들의 관심은 계속 있었는데 그런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유학을 갔을 때부터 오히려 더 내가 의식을 하게 됐죠. 벌써 뭐 유학 간 게 79년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함부르크에 있었는데 함부르크에 있는 그런 박물관에 가봐도 한국과는 거의 그냥 뭐 몇 메타 되지도 않고 중국이나 일본과는 이미 굉장히 컸었어요. 그걸 봤을 때 내가 굉장히 너무 아주 실망을 했죠. 그때부터 그럼 한국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징은 뭔가 일본과 중국과 어떻게 다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 활동할 때는 사실 내가 작가로서도 어떻게 생존을 하느냐,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히느냐의 고민을 많이 하고 살 때였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거, 또 우리나라 자체도 그 당시에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쏟을 상황이 아니었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내가 또 나이도 들다 보니까 서서히 한국적인 게 뭔가 그런 매력을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본질을 알아야 그걸 더 잘 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대하는 것들은 공부를 나도 해야죠. 예를 들면 어떤 통하는 게 있어서 좋아하게 되죠. 백자 같은 경우도 내가 촬영했을 때 2004년 그 즈음에는 물론 우리나라 조선 백자가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좋다는 건 알지만 왜 좋은지, 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조선 백자를 선뜻 촬영하는 대상으로 택하게 된 거에는 시간이 걸렸죠. 하다 보니까 그 백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들을 서서히 좀 더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황금은 일단 황금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반짝이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는 그 황금을 소유하려고 애를 썼던 뭐 높은 계급의 사람들 또 그런 어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서글픔도 있고
이게 또 몇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잊혀져 버릴 뻔한데 다시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는 그런 면에서 나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이게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어떤 숨겨져 있는 혹시라도 신라의 그 스토리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진가로운 구본창편이었습니다.